자, 2강에서는 이제 1강에 이어서 사회보험법의 이제 나머지 내용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사회서비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법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정책론에서도 배우시게 되고 법제론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정책론의 요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들이 이것이 법제론 문제인지 정책론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요 사회보험법의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제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에 있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각종 급여들, 그 다음에 이 산업재해, 즉 업무상재해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강의의 문제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요 사회복지법의 역사 부분에서 요 이제 18세기 서구 사회의 시민법이 요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회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민법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사회법의 원칙들로 이제 변화했다. 요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무과실 책임주의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런 부분들도 산재보험과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회서비스법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동, 장애인, 노인 중심으로 알아두시면서 기타 사회서비스법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참고서나 교과서를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역시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 및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제 그 사회복지법의 요 이제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강으로 들어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나오는데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출장기간 중에 이제 업무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전부 이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요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기 2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렇죠. 네,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렇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4번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사업주가 주관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사업주가 제공을 했다는 거에 이제 그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2번부터 5번까지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보기 1번이 그 이제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용보험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용보험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이제 그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실업 상황에 실업에 처했을 때, 실업 상황에 처했을 때,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직급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구직급여가 바로 이제 고용보험법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 네. 요 내용은 이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네, 요 내용도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과 4번도 일단 틀린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자,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네, 요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네, 요 부분도 이제 틀린 내용이고 옳은 것은 5번입니다. 네, 고용보험 사업으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 다음 실업급여 사업, 그 다음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1, 2, 3, 4번은 조금 이제 굉장히 고용보험법에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내용의 조항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대 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 다음 실업급여 사업,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사업,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신다면 5번의 보기를 고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법의 이제 그 5번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인데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네, 한번 보죠. 자, 기억.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그 조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는 이제 크게 3가지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2개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다면 가급적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결국에 이 가정에서,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입장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리을.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맞기 때문에 5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9번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위원장인지 혹은 이 위원회는 누구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규정된 계획들 몇 년마다 수립이 되는지, 또 주로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한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이제 조사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숫자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법칙이나 체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땡땡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주로 이제 그 조정위원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위 이제 그 아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처들이 있겠죠.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부도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려면 결국에 각 부처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상위 어떤 그 소속. 그렇다면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조정. 네. 그래서 일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땡땡을 각각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네, 5년입니다. 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역시 5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제 이런 거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1번 장애인 거주시설. 네, 요거는 장애인 복지법에 그 근거가 있죠. 자, 그 다음 2번 한국장애인개발원. 네, 맞습니다. 요것도 장애인 복지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네, 자, 여러분들 아동복지법 그리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요 이제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장애인학대에 이 대응하기 위한 기관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요, 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19년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과 함께 요 이제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아동복지법에는 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기관이 이제 아동권리보장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상에는 이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노인학대에 이제 개입하는 요러한 기관으로서 그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이 아니고 그 이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는 이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도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요 이제 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네, 이것도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요 장애인 복지법상의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노인복지법이 나옵니다. 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네,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119 구급대원은 마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번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네, 신고 의무자는 이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고,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이것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그렇죠. 아까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인학대 전문기관의 직원이 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내용도 노인복지법의 그 노인학대 관련해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이제 다뤄졌고, 우리 이제 2020년 18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자, 다문화 가족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것은 이제 아니죠. 네, 그래서 결혼 이주민과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요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 1번이 일단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가 됐다 할지라도 요 다문화 가족의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 내용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도 다른 많은 사회서비스법과 마찬가지로 요 기본 계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계획의 그 이제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또 몇 년마다 하냐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네,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는 주로 이제 그 여성복지, 그 다음에 가족복지, 네,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20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요,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 지역사회복지의 그 실제 그 추진기관, 추진체계에서 이제 언급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법제론을 모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아주 뭐 많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첫 번째가 이제 모금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배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금 사업을 통해서 뭐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 이제 공동 모금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랑의 열매라는 브랜드 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제 그 내세우는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모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 이제 공동 모금을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욕구가 있는 대상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이건 이제 배분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 배분 기준에 그 명시된 내용으로는 일단 첫 번째 배분 한도액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심사 기준 언급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신청자의 재산,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대상, 네. 그 다음에 배분 신청 기간 및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상한 것은 3번이죠. 네. 배분 신청자의 재산을 뭐 꼭 이제 배분 기준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배분 한도액, 배분 심사 기준, 공동 모금 재원의 배분 대상, 배분 신청 기간,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는 배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갈수록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법도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딱 보시면 대체로 이제 뭐 어떤 게 나오겠다라는 좀 감이 잡히는데요. 잘 나오는 게 바로 요 시설이죠. 예, 그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반 보호 시설, 그다음 외국인 보호 시설, 그다음 특별지원 보호시설, 그리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상담지원시설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아동을 규정하는 내용은 아동복지법에도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네,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냐? 그 다음에 주체가 누구냐? 또 이런 문제가 나왔죠. 네. 이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요.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20년 18회 사회복지법제론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해볼만 하신가요? 2020년 18회 시험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정형화된 이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요 사회보장급여법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거, 두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두 문제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이 이제 국민연금법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빼고는 이제 골고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법의 경우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에서 한 문제씩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성매매,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한 법률에서 또 이제 그 두 문제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법제론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과목이긴 하지만 시간이 되실 때 사실은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한 번씩 꼭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사회보험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법에 있어서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원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원문을 읽어보시면은 확실히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제로는 이 법 원문을 꼭 읽어보시라 추천을 드리면서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